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소리 들려요? 다 도망간다 보다.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지? 1등. 오, 우주야, 소리 잘 들려요? 우추, 우리 우추.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할 건 미카일리스 멘텐 메커니즘인데 되게 유명한 거죠. 화학 시간에도 옛날에 배웠을 수 있고 아니면 생물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는데 여기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생물 시간 안 했어요? 화학 시간에는요? 옛날에 화학 1, 2, 3 할 때? 아주 유명 모르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 아주 유명한 특히나 노벨상까지 받은 메커니즘이어서 내가 내용을 조금 미리 필기를 해놔봤어요. 후딱 좀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혀 언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E라고 하는 애가 있죠. E 뭐야? 뭐 줄임말? 엔자임. 우리말로 효소. 그 다음 S 뭐 줄임말이? S 뭐 줄임말이? substrate. 우리말 번역 뭐야? 기질. 그래서 이 미카일리스 멘텐 메커니즘을 효소 기질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서 이렇게 ES를 만드는데, 이 ES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ES를 우리가 얘를 컴플렉스, 우리말 번역으로는 복합체.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기질이 떨어져 나와서 최종 생성물이 된다. 그래서 이걸 속도론으로 밝혀서 바로 이 마이클레스하고 멘텐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죠. 노벨상을 받는 아주 유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미카일리스 멘텐 메커니즘에서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 글쎄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또 전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에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신의 한 수, 내가 봤을 때의 노벨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메커니즘 분석에 질량 보존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메커니즘 분석에서도요, 질량 보존으로 메커니즘 분석하는 예는 진짜 없어요. 난 한 번도 못 봤거든, 이거 빼고는.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질량 보존을 이 메커니즘 분석에 넣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걸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뭐냐면 제로가 뭐지? 이 제로가 뭐겠지? 이게 초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초기 효소의 농도예요. 근데 그 초기 효소의 농도는 질량 보존적 측면에서 반응 진행이 돼도 자유롭게 있는 효소와 그 다음 효소 기질 복합체로 있는 효소, 이것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질량 보존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효소 기질 복합체에 대해 뭐를 적용하냐면 그 유명한 정류 상태 근사. 영어로? 정류 상태 근사 영어로? steady state approximation.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정류 상태 근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 대해 정류 상태 근사를 쓸 건데, 그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언제 없어지느냐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효소 기질 복합체는 이 K1 속도 반응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K 인버스 반응으로 역반응으로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단계 반응 K2로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간당 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변화를 표현을 한 다음에 바로 정류 상태 근사는 이 값이 얼마일 것이다? 이게 0이 된다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정류상태 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일종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풀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 묶음에 대해 ES over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효소기질 미케니즘에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속도 상수의 묶음, 이 묶음 보이시죠? 묶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마이클레스 멘텐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상수고 상수고 상수니까 상수의 묶음도 상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정류상태 근사에서 바로 마이클레스 멘텐 상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유로운 효소의 농도는 상수 곱하기 효소기질 복합체 나누기 기질 농도. 그러면 이걸 다시 어디에 집어넣느냐? 놀랍게도 얘를 짜잔 여기에 집어넣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땐 신의 한 수야. 그래서 얘를 여기 집어넣은 결과가 요거. 알겠죠? 그걸 다시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바로 전체 반응 속도와 관계가 있어요. 자, 이 반응의 전체 반응 속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단위시간당 생성물이 얼마나 만들어지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시간당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그건 생성물은 오직 이 단계를 통해 만들어지니까 바로 K2ES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E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때 재밌는 것은 요 수식에서 저 기질의 농도가 무한정 커지잖아요. 그럼 이 속도가 어딘가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어디 수렴하죠? 바로 K2E0에 수렴하게 돼 있죠. 왜? 수식 보세요. 기질의 농도가 무한정 커진다. 그럼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여기에 수렴하겠네. 그러면 이 말이 뭐다? 아, 기질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할 건데, 그 반응 속도가 수렴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반응 속도의 최대값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이 윗대가리에 있는 K2E0를 마이클리스 멘텐 속도식의 최대 속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이클레스 멘텐 미케니즘 정리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그 새끼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Vmax를 구하래요.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문제 이게 나와요? Vmax 정의 뭐야? 바로 K2E0. 으아. 그래서 K2가 문제에 나와 있어. K2가 문제 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초의 역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초기 농도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로 초기 농도가 나와 있어. 그럼 곱해주시면 3몰 퍼 세크. 이 미케니즘의 최대 반응 속도는 3몰 퍼 세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의 반응 속도가 앞서 얘기했던 저 Vmax의 80%래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건에서 그 최대 반응 속도의 80%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조건이 뭐냐를 묻는 문제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자, 바로 뭐다? 반응 속도가 최대 속도의 80%래요. 이걸 풀면 되겠죠? 그냥 별것도 아닌 방정식입니다. 쭉 풀어주시면 최종 기질의 농도는 뭐로 나타나냐면 뭐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돼. 마이클레스 멘텐 상수의 4배.
근데 마이클레스 멘텐 상수가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로요. 계산해 주시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놀랍게도 자유로운 효소와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이 같은 경우, 이게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건 자유로운 효소고 효소기질 복합체죠. 자유로운 효소와 효소기질 복합체가 나와 있는 수식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짜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효소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짜잔, 여기 있습니다. 헷갈려. 자, 자유로운 효소와 효소기질 복합체 양이 같대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샥 약분이 되겠죠. 샥 약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효소의 농도는 누구랑 같아야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되면 바로 얘랑 같아야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바로 기질의 농도가 저 앞선 계산 결과에 의하면 마이클스 멘텐 상수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의 기질 농도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제 속도론까지가 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스 멘텐 메커니즘은 사실은 뭐로 연결될 수도 있냐면 바로 인히비터라고 하는 억제제라고 하는 녀석이랑 또 개념이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제 메커니즘은 내가 드렸던 수업 교재 있죠? 링 제본되어 있는 거기 세계정복 일반학 파일에 보시면 그 억제제 메커니즘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면 그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차 고사가 끝났고요. 2차 고사부터 할 건데 2차 고사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보통 들어있냐면 산염기, 그 다음에 침전평형, 그리고 전기화학이 줍니다. 그게 줍니다. 그리고 NMR, IR, 매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런 녀석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산염기, 전기화학 이걸 먼저 하고요. 후반부에 NMR, IR, 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2021년 기출 2차 문제 그거를 미리 예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신마이 데스. 스고이.